네,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교환 법칙이 있어요. 자, 교환 법칙은 어떤 것을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죠? 이제 A 합 B와 B 합 A가 같다. 자리를 교환해도 같다. 마찬가지로 A교 B와 B교 A가 같습니다. 그 다음 결합법칙이 있어요. 결합법칙.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는 A 합, B 합, C가 있고요. A 합, B 합, C 이렇게 합집합의 연산이 동일할 때 연산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임의대로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집합일 때도 성립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이 있어요. 분배법칙은 자, A, 교, B, 합, C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연산이 다르죠. 합집합과 교집합 연산이 다르죠. 그때 A 교집합이 요렇게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A 교 B와 A 교 C의 합집합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묶어줄 때는 공통인 부분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A 교가 공통이죠. 그리고 잠깐 없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 눈에 뭐가 보이죠? B 합 C가 보이죠. 그래서 B 합 C 쓰고 그 공통인 거 있죠. 그걸 앞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A 교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다.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시 생각하는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집합에 대한 설명인데요. A, 합, B, 여가 있다. 그러면 이 여집합이 모두한테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의 부정이니까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집합의 연산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에 해당합니다. 근데 저한테 실전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A차 B가 나오면 A교 B여로 바꿔 쓰란 소리예요. 예. 차집합 자체는 분배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교 B어로 바꾸란 소리고 A교 B어가 있다라는 건 A차 B로 바꾸란 소리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드모르간의 법칙. A 합 뭐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마치 압축 파일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실제로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연산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이 밖에 있는 여집합을 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풀게 되면 A여 그 다음에 뒤집어져서 교집합 B 여이여니까 B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집합이 많이 보이면 묶어주란 소리고요. 여집합이 안 보이면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풀어주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 교 B 합 C 이런 게 나오면요. 당연히 뭐 해주란 소리예요? 예, 전개해주란 소리예요. 전개해주란 소리. 그래서 A교 B와 A교 C의 합집합으로 하고요. 또 아까도 설명했지만 공통인 것이 보이면 이걸로 뭐 하란 소리예요? 묶어주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B 합 C 쓰고 앞에 붙여주면 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집합의 연산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을 대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있다라면 어떤 방법, 약간 기하적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은 뭐예요? 집합의 포함 관계의 어떤 그래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벤 다이어그램인 거죠.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방법과 대수적 방법인 건 집합의 연산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쓰시면 좀 많이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필수예제 6번 한번 풀면서 지금 배운 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A차 B와 A차 C의 합집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죠. 자, 제일 먼저 차집합이 보이죠? 그럼 차집합이 보이면 뭐 하란 소리예요? A교 B여로 바꾸란 소리예요. A교 C여 이렇게 썼죠? 쓰고 나니까 공통인 부분이 보여요. 공통인 부분이 보여요. 공통인 부분이 보이면 묶어주란 소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써요? B여 합 C여 하고 A 교가 공통인 거죠. 여집합이 많이 보여요. 그럼 제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B교 C여. 자, 풀려져 있으면 묶어주고 묶여 있으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교. 교여가 있어요. 교여. 그럼 얘는 뭐예요? A차 B교 C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네. 답 4번에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것만 쓰고 그냥 쭉 푼 거거든요. 그랬더니 답이 나와 있어요. 중간중간에 얘네들도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 세 가지 연산 법칙, 그런 시선으로 푸시면 문제 푸는 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합의 연산 법칙을 푼 거라면 벤다이어그램으로는 어떻게 풀까요? 벤다이어그램으로는 집합 3개짜리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거는 뭐 전체 집합까지는 필요 없겠네요. 전체 집합까지는 필요 없을 것이고 집합 A, B, C가 있겠죠. 그러면 A차 B는 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차 C는 얘가 되겠죠. 예,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빗금친 이 부분은 뭐가 되죠? 집합 A에서 요 부분을 빼야 되잖아요. 여기만을 뺄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A, B, 교, C를 빼면 되죠.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산 법칙을 이용하는 것과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것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7번 넘어갑니다. 네, 7번 문제 봐볼게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성립할 때 그랬어요. 자, 일단 요쪽을 좀 가볍게 좀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일단 지금 얘는 여집합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집합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합 B 여 교 A 여 합 B 여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공통인 부분 보이나요? 네, 요게 보여요. B여가 보이죠. B여가. 그럼 얘가 안 보인다라고 이렇게 치면 되죠.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건 A교 A여가 되고요. B여 합이 이렇게 공통으로 묶이죠. 그러면 A와 A의 여집합이 교집합은 뭐죠? 공집합이잖아요. 그럼 B의 여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B의 여집합이 되죠. 자, 그것과 교집합 A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네, A차 B가 되는 거죠. 예, 교환 법칙 A교 B여니까 그것이 A래요. 그럼 이건 뭔 소리예요? 집합 A에서 집합 B를 뺐는데 그대로 A라는 건 집합 A, B가 서로 소라는 거죠. 이 소리는 A교 B가 뭐란 소리랑 동일한 거예요? 공집합이다라는 소리와 동일한 것이죠. 네, 기억 봐볼게요. 기억. A 합 B는 네, A 합 B죠. 그러니까 뭐와 같지 않아요? A와는 같지 않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A교 B는 공집합이죠. 네, 니은 맞았고요. 디귿 포함관계가 성립하나요? 예, 서로 소입니다. 집합 A, B는 서로 소이기 때문에 포함관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필수예제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지금 8번 A 세모 B는 A차 B와 B차 A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네, 대칭 차집합이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은 A차 B와 B차 A의 합집합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기로 했죠? A 합 B에서
A 교비를 빼는 걸로 보는 것이 더 직관적이다라고 했어요. 얘는 A에서 B 빼고 B에서 A 빼고 그걸 합집합하니까 3번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다 하니까 2번만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기억 봐볼게요. A 세모 A 여는 자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뭐에 해당하죠?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죠? 공집합이에요. 그걸 뺐으니 뭡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이건 틀린 게 아니죠. 이건 맞았습니다. 니은. 자, A 세모 A는 A와 A의 합집합 A, A와 A의 교집합 A, A에서 A 빼면 공집합이죠. 그쵸?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습니다. 디귿. 자, 전체 집합 세모 공집합이래요.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요.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면 뭐가 되죠? 전체 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봐보겠습니다. 9번은 이제 배수집합에 대한 연산인데요. 여러분들 배수집합은요, 많은 친구들이 좀 틀리는 경향이 있는데 배수와 약수와 배수집합 왜 틀리는지 아세요?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반드시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소나열법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틀려요. 물론 시간이 걸리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고등수학 상에 비해서 고등수학 하의 볼륨이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소 나열법으로 쓰셔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다는 거. 반드시 원소 나열법으로 교육과정의 목표가 그겁니다. 조건제시법은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 써라. 자, 그러면 지금 AK를 양의배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15는 뭐가 돼요? 15, 30, 45, 60, 75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의 배수 집합 20, 40, 60, 80, 100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교집합은 뭐죠? 교집합. 60 그 전엔 없나요? 그 전엔 없어요. 60부터 지금 공통으로 나오죠. 그러면 얘와 얘의 교집합이라는 것은 뭐가 되죠? 60의 배수집합. 60의 배수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돼요. n. 그러면 60의 배수집합이란 건 60, 120, 180, 240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n은 최소값이 얼마죠? 60이죠? 그 다음 두 번째 n이 될 수 있는 건 120이죠? 세 번째 될 수 있는 건 180이죠? 60의 배수, 120의 배수, 180의 배수가 다 여기에 포함될 거예요. 부분집합이 될 겁니다. 라는 거. 하지만 그 중에서 최소값은 뭐다? 6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느낌이 오죠. 약수배수에서 최소값 구하라면 최소 공배수. 그래서 15와 20의 최소 공배수 60이 답이겠구나 하고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파악을 해서 확인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자, 8의 배수는 뭐지요? 8, 16, 38에 24, 32 이렇게 돼서 갈 거고요. 12의 배수는 뭐죠? 12, 24, 36, 48 이렇게 되겠죠. 그것과 얘와 얘의 뭐래요? 얘와 얘의 합집합이니까 얘와 얘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얘와 16의 배수, 16의 배수인 16, 32, 그 다음에 48 이런 값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와 얘의 합집합과 그 다음에 얘의 교집합이잖아요. 그럼 같이 있는 거. 자, 16 있고요. 32 있고요. 48 있고요.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 연산의 결과가 뭐가 되죠? 결국엔 그냥 여기 있는 걸 다 채워주잖아요. 얘와 얘의 교집합은. 이거의 두 녀석의 합집합과 16의 배수의 교집합은 그냥 1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6의 배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쓰시면 직관적이고 쉬운 것이 머리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틀려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필요한 건 포제의 원리입니다. 포제의 원리. 포제의 원리인데요.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집합의 원소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세 집합까지 확장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세 집합의 원소 개수까지 확인해서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죠? 추론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추론을 통해서 4개 이상의 집합도 하는 방법을 포제의 원리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A와 B의 원소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A의 원소 여기가 더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B의 원소 여기가 더해질 겁니다. 자, 문제는 뭐죠? 자, 이 교집합인 부분이 한 번만 연산이 되는데 2번 연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뭘 한다? A 교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탁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A와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집합 A의 원소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에서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주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개짜리 해볼까요? A 합 B 합 C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A 원소와 B 원소와 C 원소의 개수를 모두 더해줘야 되겠죠.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볼게요. A 한 번씩 더해줬고요. B 한 번씩 더해줬고요. C 한 번씩 더해줬어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은 2번씩, 어느 부분은 3번이나 더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되는 교집합 부분을 한번 빼볼게요. A 교 B와 B 교 C와 그 다음에 C 교 A의 부분을 빼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너무 좁아서 이걸 뺐다고 칠게요. A 교 B 하나 빠졌고요. 그 다음에 B 교 C 두 개 빠졌고요. C 교 A 그러면 여기 없어지고 이것까지 없어지죠. 그래서 한 번인데 여기는 아예 없어졌죠. 여긴 3번 다 빠져서. 그럼 여기만 다시 더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뭐예요? 플러스 A 교 B 교 C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포함 배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화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4개 이상은 어떻게 쓰면 되죠? A 합, B 합, C 합, D 거의 안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나 확장하기 위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하나씩 더해줘요. 집합 B, C의 원소, 그 다음에 D의 원소 하나씩 더해주고요. 빼줘요. 어떻게? 2개씩 빼줘요. 2개의 교집합을 빼주고요. A 교 C, 그 다음에 A 교 D 됐고요. 그 다음에 B 교 C, B 교 D 하나 더 해야 되지? 얘를 앞으로 당길게요. 줄 맞춰서 포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빼기 뭐예요? C 교 D가 되죠. 자, 그 다음 또 더해줍니다. 요번엔 뭐예요? 교집합 3개짜리. 자, A 교 B 교 C. 자, 그 다음 A 교 B 교 D. 그 다음 A 교 C 교 D. 그 다음에 B 교 C 교 D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빼줍니다. 이제 4개짜리죠. 그 다음 A 교 B 교 D C 교 D 이렇게요. 그래서 포함 배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보이시죠? 맨 처음에는 집합 각각의 원소를 더해주고 2개 교집합씩 빼주고 3개 교집합씩 더해주고 4개 교집합씩 빼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4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으면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개짜리 벤
4개짜리 벤 다이그램은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돼 있고 D가 있으면요. 이렇게 삐에로 얼굴처럼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것이 예, 4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5개짜리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그릴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연산 법칙으로 푸는 것이 훨씬 효용적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개념 체크 1번 풀어볼까요? 자, 개념 체크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1번. 집합 A의 원소가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 20개고요. 집합 B의 원소가 몇 개? 35래요. 그리고 A교 B의 원소가 얼마래요? 10일 때 우리한테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집합 A 원소 개수와 집합 B의 원소 개수 포함 그 다음 배제죠. 10 빼주면 되니까 55에서 10 빼니까 45가 되겠죠. 두 번째 요번에도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 17개. 요번에 집합 B의 원소가 23개. 요번엔 집합 A 합 B의 원소가 32개래요. 그러면 A교 B의 원소는 자 30이라는 건 포함 그 다음에 뭐예요? 배제 A교 B가 되겠죠. 그래서 A교 B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뭐에서 30, 40에서 32를 빼면 되니까 8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봐볼게요. 2번. 요번에는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 30개. A의 원소 개수가 몇 개? 13개. 집합 B의 원소 개수가 몇 개? 15개. A 합 B의 원소 개수가 몇 개? 25개. 일 때. 자, 얘를 갖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풀면 좀 쉬워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고 풀어볼게요. A, B. 자,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28이죠. 근데 합집합이 총 25래요. 그럼 몇 개가 넘친 거예요? 3개가 넘쳤죠. 그러니까 3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복수 계산됐다라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13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10개. 그 다음에 15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12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더하면 25개인데 총 30개라니까 여기가 5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계산하면 되죠. 1번이 뭐예요? A가 아닌 거. A가 몇 개예요? A가 13개니까 A가 아닌 건 네, 17개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B가 아닌 거. B가 아닌 것도 B가 15개니까 B가 아닌 건 15개가 되겠죠. 총 30개니까 15개. 3번. 요번에는 A차 B. 그러니까 순수한 A죠. 여기잖아요. 10개. 4번. B차 A. 그럼 순수한 B의 원소잖아요. 몇 개? 12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예제 10번 넘어갑니다. 네, 필수예제 10번 봐볼게요. 전체 집합의 원소가 80개고요. 집합 A 50개, 교집합 20개, 뭐 이거 아닌 거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자, 교집합이 20개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52개래요. 그럼 여기 얼마? 순수한 A는 32개. 넌 뭘 뜻하니? A 합 B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13개네요. 그럼 다 더하면 52에다가 13 더하면 65잖아요. 총 80개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15개는 열로 들어가야 되죠. 여기만 비어 있으니까. 그럼 문제 끝났네요. 자, 원소 B의 개수는 총 몇 개죠? 35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좀 편해요. 편하고 논리 연산이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필수예제 11번으로 넘어갑니다. 네, 11번 봐볼게요. 총 4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학, 과학 문제를 한 문제씩 풀게 했대요. 그랬을 때 수학을 맞춘 학생이 22명, 과학을 맞춘 학생이 18명, 모두 틀린 학생이 80명, 10명일 때 수학만 맞춘 학생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제가 제일 쉽다고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수학만 맞춘 학생이 있을 것이고요. 과학만 맞춘 학생이 있겠죠.
자, 모두 틀린 학생은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가 있습니다. 그럼 수학과학을 적어도 하나 맞춘 학생은 총 30명이어야 돼요. 자, 30명이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학을 맞추고 과학을 맞춘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40명이죠. 4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넘친 거죠. 그 10명은 두 개 다 맞춘 거네. 그래 놓고 다시 수학에 22명이 되게끔 여기다 12명 써주면 되고, 과학이 18명이 되게끔 과학 맞춘 사람 8명만 쓰면 되니까 수학만 맞춘 학생은 12명이 되겠네요. 또 거꾸로 과학만 맞춘 학생은 그럼 8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수학, 과학 모두 맞춘 학생을 구하라 그러면 10명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예제 12번으로 넘어갑니다. 네,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전체 회원이 60명이 어느 동호회에서 설악산에 올라간 사람이 42명이고 지리산이 33명이래요. 그때 모두 등산한 사람의 최대 최소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최대 최소가 되려면 일단 A 합 B가 자, 이거의 값이 제일 적거나 많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보자. 얘네 둘을 더해보면 얼마가 되죠? 75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 60명들이 설악산 또는 지리산을 한 번이라도 가봤다고 한다라면 75가 나오고, 그러면 15명이 넘치니까 어쩔 수 없이 15명은 두 산을 모두 등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뭐 27명, 그래서 42. 나머지 여기 뭐 18명 해서 33명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뭐예요? 네, 15예요. 15명. 이 동호회에선 아무리 적어도 15명은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등반한 겁니다.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간단해요. 설악산에 등정한 사람들, 자, 지리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설악산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게 33명이고, 그 다음에 설악산은 올라갔지만 지리산은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뭐 빼면 되니까 합쳐서 42명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몇 명은 18명은 아예 산을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얼마? 33이 되는 것이고요. 최소값은 15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48명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합 단원을 마무리 지어 봤고요. 집합은 수학을 공부하는 데서 가장 사실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산수가 아니라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예, 근데 교과과정상 뒤로 빠진 게 저는 매우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다양한 파트로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잘 학습하시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집합은 집합대로 공부하는 거고요. 집합대로. 명제는 집합으로 해석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 파트도 집합적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잘 정리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